네, 목요일에 마련한 코너죠. 선곡, 진검승부. 오늘은 평소보다 조금 이르게 시작을 했는데요. 이 시간을 함께할 승부사 두 분 소개합니다. 오신환 전 국민의힘 의원, 이정미 전 정의당 의원. 두 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한 주 잘 지내셨고요? 네, 네. 네, 우리 오신환 의원께서는 패배의 쓰라림 속에 일주일 보내셨을 테고. 네. 이정미 의원님은 상당히 기뻐하신 것 같더라고요, 지난주 승리를. 네, 뭐 문자 메시지도 많이 받았습니다. 너무 선곡이 예. 좋았다며. 이게 은근히 신경 쓰여요. 신경 쓰이시죠? 이게 승부가. 예, 모두에게 좀 승부사 기질들이 좀 있는데 정치인들은 더 그러시잖아요. 네. 뭐든지 지면 기분이 나쁘실 텐데 오신환 의원께서는 어떻습니까? 지난주 패배의 원인 분석하셨나요? 일단은 저는 지난번 이정미 의원님이 네. 그 SNS를 통해서 집단지성의 의견을 통해 가지고 선곡하는 게 그런 방법도 있구나. 그래서 저도 오늘은요. 네. 주변에 있는 많은 지인들 또 사무실 직원들과 함께 의논해서 선곡을 했습니다. 예. 네, 그 효과를 혼자 한번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네, 효과를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정미 의원 미디께서는 지난주에 너무 기쁘셨던 것 같아요. 집에 돌아가시는 길에 샵 8001번으로 문자 네, 보내셨죠. 보냈습니다. 그 내용을 잠깐 소개해 드리면요. 오늘 방송 최고입니다. 미디승 청취자분들의 탁월한 선택 하트 이런 문자. 그러니까 방송이 최고가 아니라 승리가 최고다 이거네요. 저한테 문자 보내는 방법 물어보시더라고요. 네. 아하. 저 방송국에 처음 문자 보내봤어요. 처음으로? 네. 이야, 영광입니다. 네. 그럼 역시 그 승리 원동력은 네. 집단지성인가요? 집단지성의 진수라고 할 수 있죠. 지난주에 제가 신청곡을 한 30개 정도 추천을 받아봤어요. 예. 근데 정말 노래 한 곡 한 곡마다 너무 기발난 거예요. 거기에서 하나를 픽하는 게 굉장히 어려웠었는데 그래도 청취자들 이 마음에 쏙 와닿는 곡을 네. 잘 선택을 해서 추천해 주신 분께 제가 감사하다고 말씀드렸더니 맨입으로 바나나킥 보내드리시지 그러셨어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과연 두 분 중에 어떤 분의 선곡에 청취자 여러분의 표를 주실지 저도 궁금해지는데요. 오늘의 주제는 내년 4월로 예정된 서울시장 보궐선거입니다. 그럼 먼저 지난주에 패배했던 오신환 의원 신디가 선곡한 노래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음악 주세요. 아니 뭐 딱 느껴지긴 하지만 그래도 왜 이 노래 선곡하셨죠? 예, 영탁의 네가 왜 거기서 나왔는데요. 사실 경쾌하고 발랄한 음악인데 네. 가사 내용을 들어보면요, 대충격과 반전 또 배신의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사실 내년 보궐선거가 박원순 시장의 사망 사건으로 인해서 치러지게 되는데요. 예. 박원순 시장이 그동안 뭐 시민사회단체 활동을 하면서 상당히 존경받고 또 10년 동안의 서울시장을 이끌어 왔는데 그 굉장히 국민들한테는 너무나 큰 충격이었고 네. 또 그런 반전이 있었고 그렇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약간의 뭐 배신감도 느낄 수 있는 그런 측면이 있어서 그 내용이 딱 적절하게 맞아떨어지는 노래가 아닌가. 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이제 벌써 보궐선거가 지금 시기가 좀 어려운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네. 꼬물꼬물 나오잖아요. 예. 예. 시기적으로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국민들 생각에는 네가 왜 거기서 나와? 네, 그런 생각을 갖는 후보들도 있지 않을까. 예, 제가 대신 말씀드려볼까요? 아니, 그래서 중의적이고 좀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어떤 그 후보가 어떤 후보인지는 특정하지 않으시겠다. 네. 좀 제가 대신 말씀드려보려고 했더니. 네, 그럼 이어서 이정미 의원 미디가 골라온 노래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음악 주세요. 이거 완전히 그 선거에 아주 그 단골 음악 아닙니까? 예, 사실 이번 주 노래 선정하기가 저는 너무나 힘들었어요. 이 보궐선거가 치러지게 된 어떤 과정이 너무나 충격적이고 또 국민들의 혼란이 다 가시지 않은 상태에서 벌써 지금 보궐선거 얘기를 해도 되나 이런 마음도 들고 그렇죠. 국민들이 이 보궐선거에 대해서 어떤 기대를 갖기보다는 굉장히 이렇게 마음이 되게 무거우실 텐데 그렇죠. 방송에서 지금 노래를 하나를 고르라고 하니까 걱정도 많이 되고 그래서 일단 중요한 것은 내년에 조금 더 살기 좋은 대한민국으로 나가기 위해서 또 서울시정을 잘 이끌어 나갈 적임자를 제대로 핑미 정의당이 그런 후보를 잘 내야 되겠다는 다짐의 노래를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영어를 제가 감히 말씀드리자면 미는 나를 의미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이정미의 미와 나가 두 개 합치면 이정미 후보를 선택해달라 이렇게 해석을 해도 될까요? 굉장히 뭐 그런 마음이 없잖아 있긴 하지만 제가 현재로서는 인천 시민이기 때문에 아하, 그러시구나. 네, 더 좋은 후보를 당 안에서 물색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대한 두 DJ의 선곡 여러분은 과연 어떤 게 더 마음에 드십니까? 지금 바로 샵 8001번이나 MBC 미니로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자를 보내실 때는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추가됩니다. 네, 우선 오신환 의원 신디. 예. 오신환 의원께서도 서울시장 국민의힘 후보군에 계속 이름이 오르던데요.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이정미 의원님 말씀처럼 사실 코로나19로 인해서 국민들이 굉장히 힘든 상황이고요. 네. 또 박원순 시장 사망 사건이 있은 지 뭐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하지만 또 선거 일정상 지금 돌아오고 있는 상황이 있어서 굉장히 어려운 시기인 것 같습니다. 네. 저도 뭐 그 모범 답안으로 이제 정치인이 말씀드리면 정치인은 늘 이렇게 열린 자세로 열린 자세로 출마하겠습니다. 오늘 출사표 넣었죠. 언제든 모든 가능성을 다 열어놓고 있다. 이런 게 뭐 모범 답안 아닐까요? 아하, 네. 모범 답안을 주셨습니다. 그럼 그 모범 답안에 대해서 이정미 의원께서 대신 네. 서울시장 후보로서의 오신환 전 의원의 강점 좀 이야기를 한번 해줘 보시죠. 일단은 굉장히 친화력이 있으시고 아하. 국민의당 죄송합니다. 국민의힘 예. 국민의힘 후보님들 거론되는 후보님들 중에서는 네. 그래도 가장 서울 시민들에게 소구할 수 있는 그런 캐릭터 측면에서는 저는 충분히 괜찮다고 봅니다. 부끄럽습니다. 네. 가장 중요한 건 근데 본인의 의사 아니겠습니까? 조금 전에 모범 답안을 성의 없게 주셨는데 좀 성의 있게 솔직하게 본인의 의사 밝혀주시죠.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물론 이제 정치인들은 늘 열린 자세로 해야 되는 건 맞고, 네. 다만 뭐 서울시장 선거라는 것이 기존의 뭐 국회의원 선거와 또 다른 의미를 담고 있고, 또 보궐선거인데요. 굉장히 큰 또 시정의 역할들을 이끌어 나가야 된다는 뭐 무거운 책임감과 네. 또 뭐 그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측면이 있어서 사실 결정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뭐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복잡하게 좀 생각하고 계시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하겠습니다. 좀 전에 제가 이제 이정미 후보의 그런 전 의원의 후보가 되실 나가는 거야. 후보가 되실 가능성을 제가 지금 표창원 진행자에 떠밀려서 출마하게 된. 그러게요. 정말로 어떠세요? 지금 인천 시민이라고 말씀 주셨지만 네. 사실 뭐 그거는 제약 조건이 아니지 않습니까? 제약 조건은 아니지만 네. 저도 뿌리를 갖고 정치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네. 뭐 선거가 있을 때마다 여기 나가고 저기 나가고 좀 그러고 싶지는 않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인천 시민이고 또 인천 연수구에 제가 제 뿌리를 내렸기 때문에 거기에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들을 일관되게 보여주는 것, 그런 신뢰를 쌓아가는 것이 지금 정치 세계에서는 훨씬 더 중요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두 분 다 애매모호한 말씀을 주셔가지고 나가겠다는 말인지 안 나가겠다는 말인지 역시 정치인들이시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광고 듣고 더 자세한 이야기 돌아와서 하겠습니다. 네, 서선일 님이 문자 보내주셨네요. 제발 후보가 나왔을 때 네가 왜 거기서 나와가 아니라 네가 거기서 나와야 해. 이런 훌륭한 분들이 나왔으면 합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같은 생각이실 것 같고요. 핑미. 핑미에 대한 문자는 아직 안 들었나요? 네, 선곡 진검승부 오늘 테마는 서울시장 보궐선거고요. 이정미 전 의원, 오신환 전 의원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 각 당의 그 서울시장 후보군들 말씀부터 좀 여쭤보겠습니다. 국민의힘부터 한번 여쭤볼까요? 지금 뭐 언론이나 이렇게 나오는 거 보면 우선은 권영세 의원, 나경원 전 의원, 김용태 전 의원 이렇게도 거론이 되시는 것 같거든요. 어떠세요? 좀 힘드시겠지만 그래도 오신환 의원께서 솔직한 평을 한번 주신다면? 뭐 이제 당 내에서 자천 타천으로 많이 움직임들이 있는 것은 사실이고요. 네. 어쨌든 다가오는 시기에 준비하는 또 필요한 시간들이 있기 때문에 하지만 저는 이번 선거도 국민의힘의 입장에서 그렇게 쉬운 선거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이제 원인 제공을 민주당에서 박원순 시장이 제공을 했지만 그래도 쉬운 선거가 아니고 또 국민들한테 지금 다시 국민의힘이
완전히 신뢰를 회복했다라고 보기는 저는 어려워요. 김종인 위원장의 메시지가 국민의힘 전체 구성원의 메시지로 지금 동화되고 있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아직 시기적으로 좀 어려운 시기라고 판단이 되고 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더 파격적이고 신선하고 개혁적이고 혁신적인 그런 새로운 제3의 인물이 또 등장할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열어놓고 있고요. 네. 예, 어쨌든 굉장히 중요한 선거이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네. 잘 준비하고 또 아까 말한 대로 네가 거기서 나와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을 잘 선택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혹시라도 한 분이라도 그런 제3의 후보 오시나? 좀, 예, 언급을 좀 해 주시죠. 언급 안 해주시면 오신한 저는 본인이라고 생각을 할 겁니다. 이거 참 어려운 문제예요. 누굴 뭐 선택하기가. 아까 말씀드린 저는 기본적으로 좀 세대 교체가 일어나야 되고요. 예, 그리고 중도 확장성을 갖고 있는 후보가 필요하다.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네, 특정인은 끝까지 거론 안 하시고요. 그러면 그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와의 그런 어떤 뭐라 그러나 합당이라 그럴까 또는 후보로서의 영입 이런 계속 얘기가 나오잖아요. 네.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뭐 그 부분도 충분히 가능성은 있지만 제가 안철수 대표를 지난번 서울시장 선거에 제가 선대본부장을 맡았었거든요. 네. 안철수 대표는 아무래도 이제 합당이 되는 조건에서 경선 없이 안철수 대표를 후보로 낸다라면 저는 가능성은 열려 있을 수 있는데 안철수 대표 입장에서 통합이 돼서 이 당에 와서 경선을 치르면서까지 서울시장 후보를 나간다? 저는 그것은 좀 불가능할 거다 이렇게 보고요. 예. 아마 대선으로 직행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예. 네네. 자 그러면 이정미 전 의원께서 보시는 그 국민의힘의 그 서울시장 후보들에 대한 좀 총평을 주신다면? 일단 현재 거론되고 있는 분들의 면면은 그야말로 네가 거기서 왜 그러세요? 얘기를 하고 싶네요. 서울 시민들로서는 이런 구태한 정치인들 이런 모습을 다시 재탕 삼탕 보는 것보다는 뭔가 좀 더 새로운 비전을 가지고 서울은 대한민국 정치 중심이지 않습니까? 거기서 뭔가 변화를 많이 바라고 계실 거기 때문에 오늘 이제 가져오신 노래처럼 그런 대상이 좀 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안철수 당대표의 경우에는 제가 볼 때는 이번 선거가 1년짜리 이제 보궐선거지 않습니까? 굉장히 당 내에 많은 논란을 딛고 서울시장으로 가는 것보다는 충분히 준비를 해서 국민의힘과의 어떤 합당을 이뤄내고 거기에서 대선 직행으로 가는 이런 수순을 밟을 것 같다라는 느낌 갖고 있습니다. 그 들어보면 두 분이 말씀이 내용이 같은데 이 분위기 뉘앙스는 상당히 다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왜 거기서 나와는 저는 그런 의미로 쓴 건 아닙니다. 괜히 꿈보다 해몽인 것 같고요. 이정미 전 의원께는 그럼 정의당은 현재 서울시장 후보군 어떻게 정리가 되고 있습니까? 지금 정의당이 당대표 선거 기간에 있습니다. 9월 말까지 새로운 당대표, 신임 당대표가 구성이 되고 나면은 그 새 지도부 하에서 내년 보궐선거에 대한 논의가 진행이 될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번 보궐선거는 굉장히 중요한 또 선거입니다. 그 다음번 대선을 또 앞두고 각 당이 어떤 달라진 모습, 혁신의 모습 이런 것들을 경쟁하는 장이 되기 때문에 정의당으로서는 거기에 가장 합당한 좋은 후보를 선발해서 국민들께 선보이는 그런 과정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뭐 구체적인 인물을 몇 분이라도 거론해 주신다면 지금 서울에 이번에 당대표에 출마하신 분들 중에 서울에 기반을 두고 있는 여러분들이 있습니다. 뭐 김종철 후보라든가 김종민 후보라든가 이런 분들도 충분히 거론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박창진 후보 이런 분들이 다 지금 서울에 활동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뭐 거기에 또 새로운 뭐 다른 후보군들도 더 놓고 또 당내 경선과 선발 과정 이런 것을 거치게 될 겁니다. 그러면 여당에 대해서 좀 질문을 좀 드려볼게요. 여당 더불어민주당은 당원 당규에 그 원인 제공한 그러한 선거에서는 후보를 내지 않는다 이런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과연 서울시장 후보를 내야 할지 낼 것인지 또 거론되는 후보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종합적으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당의 당헌이라는 것은 국가의 헌법과 같은 것입니다. 그 당의 근간을 이제 규정하고 있는 것인데요. 이게 2015년도에 지금의 대통령이신 문재인 대통령께서 대표 시절에 당원 개정을 해서 만들어 놓은 규정입니다. 이게 지금 불과 몇 년 지나지 않은 새롭게 개정된 당헌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필요할 때는 그런 당원 갖다 쓰다가 막상 예. 우리가 또 출마를 해야 되니까 그 당원을 헌신자처럼 내버리고 지금 당원 개정도 안 돼 있는 상태에서 후보를 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여론몰이를 또 다시 민주당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제가 민주당은 아니지만 한 말씀 드리자면 이번 보궐선거는 1년짜리 시장을 뽑는 선거입니다. 두 군데에서 부산과 서울에서. 그리고 이 두 군데의 보궐선거가 이루어지게 된 과정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굉장히 상처를 받은 상태입니다. 그런 상처에 대해서 뭔가 치유의 과정 그리고 민주당 스스로가 이번에 벌어진 일들에 대해서 책임지겠다는 모습을 과감하게 보여준다면 1년짜리 보궐선거에서는 뭔가 큰 성과를 가져올 수는 없겠지만 그 다음에 더 큰 보상이 저는 국민들한테 주어지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 이렇게 눈앞에 모든 선거에 급급해서 자신들이 했던 이야기를 뒤집고 이런 과정들이 사실 국민들이 정치에 대해서 불신하는 가장 큰 이유가 일관성을 상실하는 것 때문이거든요. 네네. 제가 얼마 전에 이재명 지사가 결국 말씀을 바꾸기는 했지만 여기까지만 일단 시간 관계상 여쭤보고요. 네. 오신환 전 의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정미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어쨌든 정치가 말을 통해서 국민들과 약속한 부분들 더군다나 지금 당헌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정해진 바가 있는데 그것을 거스르는 측면에서 과연 국민들이 어떻게 판단을 할까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 것 같고요. 다만 여당의 입장에서 이게 서울과 부산이라는 상징성이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보를 안 내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는 현실적인 판단들은 있습니다. 이게 서울과 부산이라는 것은 우리 대한민국의 입장에서도 굉장히 상징적이고 의미가 크잖아요. 더군다나 이게 838억 원의 예산을 낭비하는 그런 꼴이 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곤혹스러운 측면이 있겠지만 결과적으로는 이정미 의원님 말씀대로 소탐대실보다는 원칙을 지키면서 가면 저는 국민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또 박수 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현실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켜봐야 될 것 같다. 이런 말씀으로 마무리하고요. 그러면 현실적으로 과연 그 판세는 어떨까? 라는 부분에 있어서 많은 분들이 사실 국민의힘이 이번에는 서울시장 선거에서 상당히 유리하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하시잖아요. 저는 유리하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선거는 그 현실 그 시기에 들어가서 어쨌든 진영 대 진영으로 나눠져서 싸움을 하기 때문에 저는 원인 제공을 민주당이 했다라고 하고 그리고 또 지금 문재인 정부의 전반적인 어떤 정권에 대한 지지와 같이 연관돼 있는 그런 보궐선거가 될 것으로 보고요. 그런 측면에서는 저는 여전히 쉽지 않은 선거를 서울의 선거 우리가 해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금은 혁신적이고 세대 교체가 이루어진 또 서울의 비전들을 좀 명확하게 제시해 줄 수 있는 그런 인물이면 그래도 한번 해볼 만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상당히 조심스러운 평을 주셨는데 정의당은 이번에 어떻게 좀 서울시장 최초로 당선되실 가능성이 좀 보이십니까? 선거에 출마는 당선되려고 나가는 거니까 물론 그렇긴 최선을 한데 다하겠습니다. 현실적으로. 간단하게 최선 다하겠다는 말씀으로. 알겠습니다. 벌써 많은 분들이 문자를 보내주고 계시고요. 많은 분들이 좀 투표를 이미 하신 것 같은데요. 1010님, 신디 1표입니다. 간단하게 이렇게 주셨고요. 7579님, 오신환 전 의원 한 표요. 음악 나오자마자 빵 터짐 크. 그다음 5919님, 미디곡 멘트가 좋아요. 1208님, 네가 왜 이제야 거기서 나와? 이런 후보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주셨는데요. 오늘은 더 벌어졌네요. 9대1. 그런데 승자는 신디입니다. 처음부터 사실 노래가 이 보통이 아니었어요. 느낌 자체가. 역시 그 오신환 전 의원님이 본인이 강점이 있으신 이지 리스닝계로 선택하시니까 이기시잖아요. 뭐든지 쉽게 편하게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정치는 국민들께 편하고 쉽게. 노래는 승리하셨고 다음 선거에서는 핑계. 알겠습니다. 선곡 진검승부 이정미 전 정의당 의원, 오신환 전 국민의힘 의원이었습니다. 두 분 오늘도 감사하고요. 다음 주에 선곡 정말 기대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일 저녁 6시 5분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MBC 라디오 표창원의 뉴스 하이킥.